여전히 서울 올라가는 길입니다. 안 끝나요. 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유튜브를 켰습니다. 일단 지금 글쎄 제 제자들은 좀 약간 결이 달랐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 제자들이 가끔 연락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들 굉장히 열심히 살고요. 그리고 정말 의외로 돈을 많이 번 친구들도 있고 해요. 요즘 사실 상대적 박탈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건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릴 건 이거예요. 불로소득이 오르냐 그르냐에서 그런 건 없어요. 옳고 그름은 없다고. 그건 인간에게 만든 거예요. 사실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는 게 선이고 미덕이라는 것은요, 니체가 얘기했죠. 그건 노예의 윤리라고. 그러니까 노예들을 다스리기 위한 윤리라고요. 저는 상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납득하는 바고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 좀 해봐요. 인간이 도구를 만든 뒤로 인간 항상 노동을 덜 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어요. 물론 그 덜한 노동만큼을 다른 노동도 채우긴 했겠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때는 배틀로 옷감을 하나씩 다 짰어요. 근데 산업혁명 하면서 방직기가 나타나면서 기계로 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손으로 뭐 도구를 만들고 뭐 옷감을 손으로 짤 거야? 아니면 기계가 하면 되나요? 당연하지. 제가 군대 가가지고 제일 싫었던 게 삽질하는 거야. 포크레인 한 삽 뜨면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인간은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노동을 더 하기 싫어서 노동을 해요. 응? 우리 인간은요, 귀찮은 거 하기 싫다고요. 서 있으면 눕고 싶으면 자고 싶어요. 원래 그래. 더 편해지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노동을 해서 편한 상태를 만드는 거거든. 그러면 어떤 사회적 진화나 이 시대 정신, 이 작금의 시대, 이 현대 시대를 보잖아요. 생각을 해봐. 이미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는 육체 노동, 기계 노동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계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기계보다 더 빨리 뭐 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장인은 가능하지. 그러니까 명품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공산품, 대중성 있는 제품들은 공장이 찍어내는, 기계가 찍어내는 그걸 이길 수가 없다니까. 장기적으로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지금 트럭 안에 AI 자율주행 트럭이 더 안전하겠어요? 졸음의 운전, 딴짓 할 수 있고 그런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트럭이 더 안전하겠어요? 당연히 AI라니까. 바뀔 거라고요, 결국에는. 그럼 봐. 우리 육체 노동이요, 기계한테 점점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럼 정신노동으로 갔어. 진즉 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80% 이상이 농부였다가 80% 이상이 공장 노동자였다가 이제 80% 이상이 지적노동으로 갔단 말이야. 근데 그조차도 자, 문제가 뭐냐, 우리가 서비스업을 예로 들어 볼게요. 단순한 서비스업. 알바생들 키오스크로 다 대체해요. 롯데리아 알바 키오스크로 대체입니다. 어딜 가도 이제 키오스크로 다 대체를 하고 있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최저시급이 올라가죠. 문제는 사람이 사고를 치지 기계가 사고 치지는 않아요. 그럼 고용주 입장에서는요, 사람을 고용한다는 건 굉장한 리스크 테이킹이야. 한편으로 아니,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이 왜 하냔 말이야. 그럼 당장 서비스업도 기계가 대신한단 말이에요. 그런 단순한 서비스업들 하이패스로 파버리면 되지. 뭐 그거 통행료를 사람이 받고 있냐고요. 자, 그럼 여기서 지식노동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 AI가 하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다니까. 검사 AI가 훨씬 나을 수가 있다고요. 왜? 인간의 욕심, 감정, 가치관, 정치적인 신념, 이런 것 때문에 기소에 있어서, 판결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수사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 그런 공권력 믿을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그런 전문 지식조차도 이제는 기계 영역이 되어 간다고요. 바꿔 얘기해 볼까요? 인간이 설 자리가 없나? 아니죠. 그런 기계가 그렇게 처리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이 시대 정신이 혹은 이 시대의 환경이, 시대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이런 차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차원적인 지적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이며,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기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어요. 즉 우리는 육체 노동의 기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신노동에서조차도 기계의 빠른 정보 처리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서비스업도 역시 마찬가지. 기계의 그 단순 노동에 지루해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는 그 기계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바꿔 얘기하면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기계는 할 수 없는 인간만의 뭔가를 해가야 되는 시점, 또는 그 기계를 지배하거나 기계를 통제관리하는 그 방향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사실 이 얘기는 뭐 다 아는 얘기니까, 근데 다 모르고 있으니까.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는 불로소득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생각 좀 해봐. 여러분, 기계가 일하면 되잖아. 기계에 감정이 있니? 기계가 일하고 난 일을 안 하니까 우리 기계가 쉽게 좀 하자. 내가 일할게. 그럴 거야 여러분? 기계가 감정이 어디 있어? 기계가 기계지. 응? 기계는 그냥 인공물이야. 감정도 없는. 그러면 내가 혼자 옷감 짜면 10시간에 한 필 짧고, 기계가 짜면 1분에 한 필을 짜면 기계가 짜야지. 그런 기계를 만드는 게 이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식은 뭐냐? 과거의 전통적인 육체노동에서 벗어나 그 육체노동을 대신하는 기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수준으로 넘어갈 거고요. 두 번째, 전문지식 노동 역시 마찬가지로 기계의 빠른 정보 처리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기계가 그걸 대체할 것이고, 그런 기계를 설계하고 코딩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의 역량이 요구될 거라는 거예요. 서비스는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럼 이런 바뀌는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일단요, 기본적으로 정보화 시대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도 정보입니다. 정보 처리 능력을 바꿔놔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국어 수업 시간에 그렇게 피 떠올리는 겁니다. 왜? 그 정보 처리 능력이 국어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고 관심 있는 돈의 문제로 갈 건데, 요즘 이제 코인 덕분에 많이들 돈을 벌었죠. 여러분 잘 들어. 여러분이 코인을 만들지 않은 건 여러분 잘못이에요. 잘못이라고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1000년 전에 최초로 금융업이 시작이 돼요. 그 금융업이 현재 이 시점에 와서는 코인이 된 거예요. 물론 그 코인의 양상과 역사는 바뀔 겁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비트코인으로 남아서 거래가 될지 몰라요. NFT 지금 몇억, 수십억, 수천억의 거래도 되죠. 그게 같은 형태로 남을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1000년 전에 은행이 처음 생겨났듯이, 유대인들이 금융업을 처음 했듯이, 그때의 개념과 비슷한 개념은 남아있을 거고, 지금까지 남아있고요. 그때 만든 유대인의 은행이 남아있진 않아요. 물론 노스차일드 가문이 만들어낸, 그래서 수면 아래 숨어버린 노스차일드 가문의 흔적은 안 남아있지만 100년 이상 된 JP모건을 비롯한 이런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남아서 이 시대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 비슷한 것이 코인이었던 거고요. 알아서 한 건지 몰라서 한 건지 모르겠어요. 다만 어쨌든 이 시점에 그 코인을 창조해낸 존재들은 큰 돈 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코인은 투자해서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해서 여러분이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 거지, 절대로 여러분이 투자를 해서 돈 번다? 아니요. 우리가 굉장히 오류를 범해요. 무슨 얘기냐? 나 코인으로 100만원 투자해가지고 1억 벌었어. 나 코인을 1억 투자해서 100억 벌었어.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 10,000% 수익률이요? 여러분, 10,000% 수익률이 난다는 건 반대로 99%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상장 폐지된 주식과 코인들이 한둘이겠어요. 문제는 뭔지 알아요? 사람들은 그런 실패 스토리에 관심이 없어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자기 자랑이 아니니까, 자기 못났다는 얘기니까 얘기하고 다니지도 않는다고요. 오케이?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거, 코인 투자해서 돈 벌었다? 아니라니까.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 아니에요. 주식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거고요. 코인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물론 주식 투자자 중에 큰 돈 버신 분들 계시죠. 코인 투자자에도 큰 돈 버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분명히 투자 기법이나 투자 방법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투자라는 개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러분 코인은 현물 자산과 연동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코인이라는 것은 투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완전히 신용화폐고요. 그 신용화폐는 진짜 종이 쪼가리 또는 그냥 코드 몇 줄 쪼가리예요. 그걸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야. 물론 사람들이 그게 가치가 있다고 믿으면 거래가 가능하죠. 현재 지금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원래 돈이라는 건요, 화폐라는 건요, 귀금속으로, 특히 금 같은 것으로 근본이제, 은본이제처럼 실물 가치와 연동이 돼 있었던 거고, 주식 두말할 필요 없이 기업의 가치와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조차도 투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투기의 개념에 가깝게 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당장 접근 가능한 파생 상품들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접근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 근본 원리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수능 국어에서 다 가르쳐줘요. 제발 좀. 미치겠어. 다 가르쳐준다, 여러분. 아유, 또 뭐 사고 났나?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 다 가르쳐줍니다. 제발 경제 팩트 바탕으로 기존 기출들에서 엮여있는 그런 경제적인 흐름을 꼭 잡아주셔야 되고, 이번 브레튼 우즈 체제 나온 거 보시면은 이 경제 전공자들이 상당히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인사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쓰고 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라는 책을 바탕으로 보는 수능 국어. 센스 있는 장면, 제가 맛있는 밥, 비싼 밥 하나 좀 사드릴게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수능 국어로 배우기, 이런 거 좋은 것 같다. 실제 가능하니까.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돈 많이 버시고, 그러려면 돈 공부하시고, 그러려면 수능 국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베이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어우, 또 차가 너무 막힌다. 나 또 화장실 마려운데.